반갑습니다. 유수입니다. 오늘은 그 한문제 살 박소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제 살 박소론이라는 것은 한문제가 한나라 문제가 박소를 죽인 것에 대한 논술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3대 황제 문제가 자기 외삼촌 그 박소한테 자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황제는 국법을 준수를 해야죠. 그리고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죠. 그런데 가족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족한테 은혜를 베푼다기보다는 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동생 박소를 죽이면은 어머니가 마음 아프겠죠. 그러니까 황제로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지키는 것과 어머니의 남동생을 죽임으로 해서 어머니한테 불효하는 일,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그 중용을 근간으로 한 논술인데 얘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나라 3대 황제인 문제는 한고조 유방의 아들인데 배다른 형님 해제에 이어서 황제가 되었다. 해제의 어머니 여태후는 중국의 3대 악녀로 거론되는 사람이다. 문제는 박태후의 아들이고 박소는 박태후의 남동생이다. 한나라 고조에게는 조씨, 여씨, 박씨, 척씨라는 4명의 여인이 있었다. 조씨는 고조가 고향 폐현에서 사귄 여인으로서 정식으로 혼인을 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실 부인은 되지 못하였지만 아들 유비가 제나라 도효왕이 되었다. 여씨는 폐현에서 혼인한 정실 부인이다. 앞서 소학을 읽고 지은 독후감에서 독서합 명륜편문을 이야기할 때에 백행지설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고조의 아버지 태공과 여씨는 항우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으므로 항우가 태공을 끌고 와서 삶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다. 말하자면 여씨는 고조가 일생을 함께해온 이른바 조강지처이다. 여씨는 아들 유영이 해제가 되어 여태후라고 불린다. 해제가 즉위하자 여태후가 정권을 장악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고조가 사랑했던 소실 척씨의 아들 조은왕 유효일을 죽이고 척씨의 2팔과 2다리를 자르고 2귀를 불에 크슬리고 독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들어서 화장실에 던져놓아 인간 돼지라고 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즉천무후 서태후와 함께 중국 역사상 3대 악녀로 분류되는 여인이다. 박씨는 본시 위표의 첩이었다. 위표는 어느 날 유명한 관상쟁이가 자신의 첩 박씨가 천자를 낳을 관상이라고 하므로 날마다 싸움에서 패하여 도망만 다니는 유방을 배신하고 항우에게 붙었다가 한신과 싸워서 패하여 땅을 모두 빼앗기고 소실 박씨 또한 한나라 노비가 되었는데 박씨가 고조의 눈에 들어서 소실이 된 것이다. 박씨는 고조로부터 그다지 사랑받지는 못하였으나 아들 유항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박태후라고 불리었다. 여씨가 자신의 친족들을 왕과 제후로 책봉하여
천하를 여시 세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유시 황족 집단과 싸움에서 패하여 몰락하였다. 만약 박씨가 고조의 사랑을 받았거나 집안이 번창하여 여씨에게 경쟁 상대가 되었다면 척시처럼 순환을 당하였을 것이다. 여씨 세력을 몰아낸 공신들이 외척이 바로할 것을 두려워하여 가문이 한미한 박씨의 아들을 황제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아들 경제와 손자 무제가 대를 이어 황제가 되어서 한나라 황실이 박씨 후손으로 이어졌으므로 박씨는 비록 고조의 사랑은 받지 못하였으나 나름 성공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박소는 박씨의 남동생이다.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잘못을 문제 삼아 외삼촌 박소를 죽였는데 외척이 바로하면 여태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문제 살 박소론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 문제의 외삼촌 박소가 황제가 보낸 사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상복을 입고 고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박소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걸로 치고 박소가 죽었으니까 신하들 보고 상복 입고 고개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소로서는 산 사람을 보고 죽었다고 상복 입고 고구라니까 이건 뭐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박소는 자살을 하게 됐어요. 자살할 수 없다고 만든 거죠. 모든 사람에게 법이 공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된다. 박소라 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 것은 가족끼리 인정을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과 인정이 함께 공존하면서도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제대로 된 훌륭한 정치다. 문제의 어머니 박태우는 자기의 남동생 박소가 죽으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박소의 벼슬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기만 했다면 태우는 마음이 기뻤을 것이다. 왜냐, 자기 남동생이 안 죽으니까. 근데 박소에게 자살을 명령한 것은 태우의 마음의 상처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박소가 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황제의 사신을 죽였으니까 그 여씨의 난처럼 그런 국가적인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박소를 죽여야겠다고 용단을 내린 것이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박소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박소한테 권력을 줘서 교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 교만해진 것을 문제 삼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박소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맡겼다면 한나라 문제는 어질지 못한 사람이다. 박소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란 사실을 모르고 그런 임무를 맡겼다면 한나라 문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대체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문제로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본문에서 중요 부분을 발췌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당집에 수록되어 있는 한문제 살박소론에 적혀 있기를 법이 만약 가족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하여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손임금이 자신의 아우상을 유비의 제후로서 책봉할 수 없었을 것이고
가족에게 베푼 은혜로 인하여 만약 법이 문란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주공이 삼숙을 정벌하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니 어떠한가. 상은 비록 나쁜 사람이지만 제후로 책봉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천하에 널리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조그만 물건을 하나 주어서 어린아이를 달라는 것처럼 유비의 제후로 책봉하였으니 가족에게 베푼 은혜가 법보다 우선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이 그 나라를 얻지는 못하였으므로 사사로운 은혜로 인하여 공법이 문란해지지 않은 것만은 명확하다. 삼숙이 저지른 잘못은 주나라 종묘와 사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확실하게 죄를 물었고 법이 비록 가족에게 베푼 은혜보다 우선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채숙의 아들 채중을 채나라 제후로 봉하여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었으니 법이 은혜를 해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성인의 다스림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쪽을 저버리는 경우가 결코 없다는 것이다. 상은 순임금이 계모가 재혼할 때, 아버지하고 재혼할 때 그 전에 낳아서 데리고 들어온 동생이에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아버지하고 계모하고 상하고 서로 모의를 해갖고 순임금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순임금은 상을 우애로서 대했어요. 그리고 임금이 되고 나서 유비의 제후로 책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각으로 보자면 상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고 제목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제목이 안 되는 사람을 제후로 책봉한다는 거가 지금 시각으로 보자면 비리죠. 아무리 왕조 시대라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산당공의 논리는 상을 제후로 책봉한다 하더라도 나라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사소한 거기 때문에 뭐 별로 문제 삼을 게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 삼숙은 주나라 문왕의 아들인 관숙, 채숙, 곽숙 이 세 사람을 삼숙이라 그리 불러요. 근데 무왕도 문왕의 아들이고 주공도 문왕의 아들이니까 무왕하고 주공은 배다른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형제가 아니죠. 근데 문왕이 죽고 무왕 때 주공이 이제 이복형인 그 무왕을 도와서 정치를 보좌를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무왕이 왕이고 주공이 말하자면 이제 정승이에요. 이렇게 보좌를 했는데 동생들 채숙, 곽숙, 관숙 이 세 삼숙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주공이 그걸 토벌을 했어요. 토벌을 했는데 삼숙의 반란은 주나라 종묘 사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지만 당연히 토벌을 해야 된다. 산당공의 결론은 정치가 황제 개인의 인정이나 준응한 법 집행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니까 법을 어긴 사람은 만인에게 법은 평등해야 되니까 황제의 일가 친척이라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해서 모든 법을 집행을 해버린다거나 또 황제의 일가 친척이라 해서 법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너무 감싼다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 두 개가 균형을 제대로 이루어서 중용을 지켜야 올바른 정치다. 이런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천당 지옥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